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아파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남 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 공가세대 8세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공가세대 5곳의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성남 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70세대 중에 공가세대 8세대가 현재 나와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18층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가세대로 나온 주택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잔금을 납부하고 2023년 12월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세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59 A타입이 4개의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가 세대가 남아 있고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 59 C타입 한 세대, 그리고 74 B타입이 한 세대, 그리고 84 E타입이 한 세대. 그래서 59 타입이 6세대가 남아있고, 그리고 74 타입이 한 세대, 84 타입이 한 세대로 공가 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더블 역세권인 판교역이 있습니다.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을 통해 가지고 강남권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판교역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가치가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곳이기도 하죠. 또한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판선이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을 하게 된다면 이 판교역의 가치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쪽으로 테크노밸리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강점을 가진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가 세대 8세대가 남아있는 보뜰 3단지 휴먼시아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이 판교역하고의 거리가 다소 조금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인 판교 신도시에 입지한 아파트로서 그 가치가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보뜰 3단지의 위치이고요. 지금 현재 입주일은 2009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15년차가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공가세대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의 분양 가격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 10억 2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84 E타입 같은 경우에는 12억 1,500만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단지에서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공가세대의 아파트 물량과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 시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옆에 보뜰마을 4단지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1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최근에 1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뜰마을 7단지의 휴먼시아 아파트, 이제 판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된다면 2009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7억 원, 그리고 백현마을 2단지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32평에 18억 원, 그리고 백현마을 6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차가 된 아파트가 33평형에 17억 3천만 원에 이제 최근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 판교 보뜰마을 3단지의 휴먼시아 아파트의 공가세대의 그 가격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지만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판교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분들도 이제 공가세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면은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이고 이제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최근에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공가세대 물량이라고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4개의 세대로 가장 많이 있고요. 침실 같은 경우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3베이의 전형적인 이제 구축의 아파트 모형으로 보여지고요. 특이사항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발코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활용성이 있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의 공과 세대가 있고요. 여기도 침실 3개와 그리고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구조가 약간 꺾여진 구조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평면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코니에 그런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요새 신축의 아파트들보다 좀 공간감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발코니라든가 이런 그 평면도 같은 부분은 A타입보다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의 공과 세대가 남아 있고요. 침실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그런 평면 같지는 않고요. 이제 구축으로 지어진 옛날 아파트로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침실에 발코니 그리고 거실에 이 추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74 B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로 이루어진 공과 세대이고요. 침실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거실과 침실 작은 방에는 발코니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E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이고요. 침실 3개와 그리고 화장실 2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좀 깎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간을 좀 잘 찾아먹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침실과 거실로 이어지는 대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인 성남시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이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성남시 거주자 1년 이상 거주자가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이 20% 그리고 수도권이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청약 접수 같은 경우에 1순위가 10월 11일 그리고 2순위가 10월 12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4세대 10억 2,600만원이고요. 5구 B타입 한 세대 10억 4천만원, 5구 C타입 한 세대 10억 4,200만원, 그리고 74 B타입 한 세대 11억 7천만원, 84 E타입 한 세대 12억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5구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74와 84 타입은 한 세대씩 이제 잔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살펴봤을 때는 저렴하지만 이 주택이 이제 15년 차가 넘은 주택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신시가지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 가격 자체가 아주 합리적으로 낮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데 높은 청약 저축 금액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그런 물량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판교에 직주 근접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사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물량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지만 납입 금액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말고도 이제 신축 주택을 집중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판교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적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곳이에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물량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이 무주택 기간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입지에 그리고 좀 더 신축 주택에 좀 더 저렴한 주택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교에서 있는 8세대 공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좀 더 저렴한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할인 쿠폰 받고 강의에 참석하실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